오늘부터 청약이죠? 오늘 내일. 오늘부터 청약이 시작했고요. 네. 이게 삼성증권 혼자 되나요? 아닙니다. 네 모든 개를 삽니다. 증권, 4개 증권사가 네. 다 된다? 예, 가장 많은 쪽이 삼성이 230만 주. 230만 주. 네. 대신이 106만 주. 대신? 적었습니다, 다. 이제 아, 깨알같이. 와, 혼자 적어와서 뒤에다 감춰놨구나. 그게 아니고요. 야, 이거 나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아무튼. 증권방송 삐짐. 예. BGM이요? 삐짐. 네. 예, 하세요. 한국 투자증권 70만 주. 보이지도 신한금융투자 않는 글씨, 글씨 좀 잘 쓰세요. 저만 보면 되죠. 네, 맞아요. 예, 신한금융투자 17만 주. 네. 이렇게 해서 딱 4개 증권사가 들어오는데 경쟁률이 아까 나오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삼성이 230만 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거길 많이 가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경쟁률이 삼성이 제일 낮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럼 일단 우리 또 눈치 보기의 장점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일 또 삼성이 많이 확 몰리겠죠 이제. 어. 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네. 가장 적은 신한이 제일 많던가 그렇게 봤었는데 근데 이거 계좌 개설하고 바로 되나요? 아니면 계좌가 있어야 되나요? 그날 당일로 된답니다. 당일로? 네. 그러면 일단 뭐 거기 직원들은 내일 점심은 당연히 굶을 거고 네. 일단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하고 가능한. 근데 이게 공모 방식이 이거 매번 바뀌어가지고 이번이 최초로 균등 배정이라면서요? 100% 균등 배정.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 균등 배정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돈이 많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주 청약한 사람과 한 주 청약한 사람이 똑같이 한 주씩 나오는 거예요. 경쟁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모두가 다 한 주씩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옛날에는 천주 한 사람한테 한 더 많이 10주 되고 네. 뭐 10주 신청한 사람은 빵주였잖아요. 한 주도 네.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천주나 한 주나 동일하게 하나의 권리로서 똑같습니다. 인정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좌를 나누는 게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 가족 수가 많은 좋겠다. 가족 많아서. 다 미래를 선점하고 다 야, 부부의 사랑을 키운 여기는 겁니다. 5이고 야,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저밖에 청약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이거는 그렇게 아니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네. 들어서 뭐 한 주씩 다 나눠주고 네. 또 그 다음에 한 주도 이것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복 청약 안 되고요. 중고차가 안 되고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계좌 수별로만 딱 들어갔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주에 90만 원. 최저 청약 네, 단위예요? 청약 단위. 그러면 네. 5명이면은 90만 원이면 고 40은 450만 원에 그렇죠. 이렇게 돼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오케이. 그 더 많이 해봐야 뭐 별 소용 없을 별 것 소용 같고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딱 간다는 건데 이게 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약간 좀 그 음모론 냄새가 좀 나지 카카오페이는 않습니까? 전 냄새 많이 나요.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 좀 의해요. 네. 그래서 결론 뭐 그냥 소장님이 의한 거를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그렇게 진행돼 내일까지 10시까지 한답니다 또. 밤 10시? 네. 그래서 야, 그러면 내일 저기 증권사 직원들은 피자 먹어가면서 하겠네. 김밥 먹든지 만두. 만두 네. 뭐 이런 거 먹어가면서 하겠네. 네. 그래서 그 좀 참고하시고 접근을 하시되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따상 갈까? 소장님은 분명히 노라고 하실 거고 따도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따도 노다. 네. 따도 노다. 근데 이번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보다 보니까 카카오뱅크가 한 45%. 그러니까 카카오페이의 45%를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다. 아니 예전에 45%가 예.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었고 이번에는 카카오페이는 70%. 이게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여러분들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전체 주식의 45%가 카카오뱅크 때는 당장 안 팔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3개월에서 1년 뒤에 팔겠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방송 끝나고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번엔 전체 주식의 70%가 상장 당일날 안 팔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30%만 유통 물량이 된다는 거잖아요. 당장. 1개월짜리가 18%. 그래 맞자 1개월 뒤에가 한 18%가 나오는 18% 거예요. 한 20%라고 치고 네. 50%는 그 뒤로 밀리네요. 3개월짜리가 23%. 3개월짜리가 절반.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때까지는 절반 정도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 보니까 따상의 기대감을 더 높이는 게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어떤 뉴스 여기는 분위기만 팩트 전달이고 네, 네. 여기는 사심 방송이고 네, 음모론. 음모론. 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네. 왜 이렇게 최초로 100% 균등 방식을 되냐? 어떤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청약의 기쁨을 한 주씩이라도 맛보게 해주겠다. 썩을. 이걸 욕은 안 하시네요. 이야, 네, 뭐 그런 아니 이 정도면 욕 아닌가요? 약간 한국주 선해양 뭐 이런 것도 하시더니 뭐 한국 조선해야. 한국 조선해야. 예. 그래서요. 네. 그렇게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약간 또 흔들립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IR북이 이제 나오죠. IR북 나와서 이것저것 다 살펴봤더니 네. 거기서 나오는 거 이제 밸류 계산하는 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는데 9만 원이다. 그러면 시총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9만 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 11조? 12조 2천억이랍니다. 그러니까 12조, 11조. 네, 12조 2천억. 예. 근데 계속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수익 안 나다가 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뭐 80억 정도 나왔고요. 네.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져서 예. 이제 매출은 한 5천억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00억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밸류 따지게 되면 몇 배일까요? 약 순익도 한 그 정도 한 5, 600억 100. 정도. 예. 네. 200배네요. 그렇죠. 200배. PR 200배의 주식을 예. 예, 국민들과 함께 다 골고루 나누겠다. 예. 이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따상이라는 것을 따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김민수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200년 동안 벌 돈을 지금 밸류를 쳐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쳐달라는 얘기가 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할 때 기업의 본질 가치와 상대 가치 뭐 다소 복잡하더라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질 가치를 따지느냐 상대 가치를 따지느냐라는데 적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의 그 기업 공개하는 회사들이 상대 가치를 따졌어요. 그렇죠. 상대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표가 상장을 하면 차영주 소장처럼 살이 찌울 것이야. 라고 이제 한 거죠. 저는 이제 살이 쪘으니까.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가 살이 찔 체력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김민수 대표가 차영주처럼 살이 찔 것이야. 라고 예를 든 거죠. 성장의 개념이죠. 네, 성장의 개념을 들여놓고서. 살찌는 게 성장인가요? 그렇죠. 이게 네. 저처럼 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럼 이게 성숙인 거죠? 성숙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기업을 공개할 때 어떤 상대 가치를 따지겠어요? 제일 잘난 놈을 따지겠죠. 그렇죠. 제일 잘난 차영주 같은 사람을 김민수 대표가 따라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과연 국내 은행을 따졌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국내에서 못 찾으면 해외 가서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이번에 좀 특이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거니까 성장 가치를 따져다오.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뿅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여태껏 해본 회사가 없으니까 네. 담당자가 자기가 이거를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너 왜 이런 뜬금없는 방식을 택했어?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래서 예. 반려를 했어요. 다시 갖고 와.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적자에서 흑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모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래 낮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낮아진 게 이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좀 낮춰라 라고 했을 때 워워워 해서 낮춰준 게 지금 9만 원인데 낮아진 게 PR 이게 200배. PR 200배다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따상이 되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따블에도 누군가 사주고 네. 상한가에도 누군가 사주고 그분들의 생각은 뭐죠? 다음날 이 주식을 누군가 상한가에 또 사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200배를 알고 들어가시겠어요? 사주세요. 싫어요. 저는 루저 게임에 참여하고 싶진 않아요. 이건 루저 게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명한 게임이 아니라 저는 단언코 루저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런 거 밸류 안 따지고 무조건 뛰어드는 블라방 같은 경우 이게 좀 말이 좀 과격해졌는데 유튜브니까 과격하게 갑시다. 뭐 그런 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에요. 쿠팡이 뭐 전 세계 플랫폼을 장악하겠다? 쥐뿔. 지금 공모가 대비 절반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증자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쿠팡이 증자를 안 하면 쿠팡은 이제 나이에요. 손정희도 빠져나왔고 누가 쿠팡에 돈을 내주겠어? 매년 지금 적자를 1조씩 내는 회사를. 그러니까 이마트를 사셔야 예. 예. 결론은-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공모 청약을 하는 거는 찬성. 네. 공모 청약을 해서 이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건 찬성. 하지만 따상을 바라보고 공모하셔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 드렸잖아요. 20주 90만 원. 내가 주식을 만약에 한 뭐 가족당 가족이 4명인데 4주를 받았다. 이게 부족하니까 6주를 채워서 10주를 만들겠다. 이러한 공식은 조심스럽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그래요. 근데 김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지금 시장에 관심이 글로 쏠려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청약은 하는 건 맞다. 맞다. 네. 근데 그에 따라서 하는 거.
그 뒤에는 모르죠. 네, 그 뒤에는 신규로 만약에 내가 2주 받았는데 네. 98주에서 100주 채울까? 이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건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생긴 건 달라도 의견이 일치된대요.